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아니, 이제 젠젠입니다. 활동명을 원래는 본명으로 했었는데 따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젠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 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의 규모는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 없어요. 타인과 교류하고 서로 도우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학교 안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어느 집단에 끼어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할 수 없다면 그 집단 안에서 사랑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겸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교 시험이라고 칩시다. 한 학생이요, 엄청 어려운 시험에서 A라는 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때 C등급을 받은 학생이 다가와서 A등급 받은 학생에게 물어봐요. 넌 어떻게 공부했어? 성적이 참 잘 나왔다 라고요. 이때 만약 A등급 받은 학생이 난 원래 머리가 좋아. 그래서 뭐 이까짓 거 별거 아니지 라고 했다고 칩시다. 과연 이때 C등급을 받은 학생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쁠 겁니다. 왜요? 등급이 C라서요? 아닙니다. 난 원래 머리가 좋아. 그래서 라고 했죠. 이 부분. 나는 머리가 좋아서 시험 잘 봤고 너는 머리 안 좋아서 시험 못 봤어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등급 받은 학생은 A등급 받은 학생을 미워할 겁니다. 왜요? 자기를 무시했으니까요. 어떻게요? A등급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높여 세우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서요. 즉, 타인을 무시한 겁니다. 앞의 상황에서 C등급을 받은 학생이 물어봤을 때 A등급 받은 학생이 공부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 아는 부분이 많이 나왔네. 너도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면요. 운 좋게 라는 부분이 진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인 거죠. 그러면 C등급을 받은 학생은 A등급 받은 학생을 분명 친구로서 좋게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칭찬에 인색해요. 그래서 너 이거 잘했다 라는 말보다 너 이거 그렇다고 쳐. 뭐 그래 잘했다고 쳐. 그런데 이거는 이라는 말을 하죠. 잘했으면 잘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뒤에 살을 붙여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으니 칭찬을 해보세요. 너 코가 예쁜 것 같아. 넌 글씨를 참 잘 쓰는 것 같아. 너는 사람들 배려하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요. 칭찬은요, 마치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받은 칭찬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돌려주려는 게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겠지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에 집중하기입니다. 포커페이스란 말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무표정한 얼굴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말투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 마구 말한다면 결코 사랑받기 어려울 거예요.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꼭 살피세요. 상대방이 눈썹을 찌푸리지는 않는지,
몸을 베베꼬진 않는지, 나에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게 바로 대화에서의 센스입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화의 센스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사과를 아끼지 말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사과를 아껴요. 분명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과는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안다면 꼭 사과하세요. 물론 휴대폰 메신저 문자 메시지보다는 통화가 좋고요. 통화보다는 만나서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사과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심을 전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미안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론 연인 간의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연인 간의 싸움의 화해는 한 단계 더 있죠. 우리 사이 팁 1편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아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욕은 가려가며 정도껏 하기입니다. 주위를 보면요, 욕으로 말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발로 시작해서 씨발로 끝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어떻게 욕을 안 합니까? 욕하죠. 저도 욕합니다. 그런데 욕은요, 상황과 장소를 가려서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욕이 웃기고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욕 사용을 적절히 하십시오. 흔히 쌍욕이라고 하죠.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욕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욕이요, 욕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단에서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욕 사용을 자제해 보세요.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5가지면 미움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 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젠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